자, 그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계속 험지, 격전지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지역 방문 일정을 잡고 있는데요.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지금 전체 122석, 한 석 늘었죠. 그리고 전체 48% 사실은 최대 승부처입니다.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대위 구성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서울의 나경원, 인천의 원희룡, 그렇죠. 경기의 네. 안철수 이렇게 세 분을 좀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그 민주당 선대위랑 다른 점이 이거거든요. 네. 어제 이제 장동혁 사무총장을 밝혔지만은 네. 공동 선대위원장이 있지만 한동훈 원톱 체제라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머지 선대위원장들이 다 지역에 입후보한 분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자기 지역구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권역 이외에 활동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지위 조율성을 인정을 한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지금 3인 과두 체제를 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물론 출마는 했지만은 그다음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이해찬 상임 고문인데 네. 두 분 다 출마를 안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적 통솔이 가능한 반면에 3인이 그러니까 전략도 같이 짜고 방향도 같이 설정하는데 이번 국민의힘 선거는 비대위원장 개인으로 굉장히 집약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거라는 게 무시할 수 있지만 물론 네. 자기가 뛰어난 검사였던 것과 실제로 선거를 이끄는 역량과는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은 29일이 굉장히 큰 시험대인 것이고 그런 것들이 선거 전문가인 이해찬, 김부겸과 맞섰을 때 네. 어떤 효과를 낼까? 사실은 전문가들 입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게 좀 많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변수가 많고 지금 조용한 것 같지만 예. 말미에 터져나온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명확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 도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더 이제 그 말 그대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위기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건 경험에 기인하는 것들이 많은데 네. 경험 부족 문제가 노정할 수 있다. 그런 분들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당장 나오는 보도들이 뭐냐면 한동훈 효과 있는 거냐라는 게 뭐 경향신문을 비롯해서 세계일보 그리고 노컷뉴스 이런 데서 지금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국은 정치인은 특히 선거에 나온 정치인들은 선거로 평가받게 되어 그렇죠. 있고 여론조사라고 하는 지표로 평가받게 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흔들리는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네. 이제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호주 대사를 이종섭 네. 전 장관을 임명하고 또 조국 혁신당이 상당 부분 지금 정권 심판론 구도를 다시 선명하게 만들면서 그렇습니다. 좀 바뀌어지는 네. 상황이 있다 보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간 흔들리고 있다 이런 네. 판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 한동훈 효과 진짜 있느냐 지금 저렇게 선거만 좀 돌면 되는 거냐라고 네. 하는 지적들이 있고요. 예. 가장 결정적인 장면 저는 어젯밤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노태우 변호사를 공천 그렇죠.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공관위에다가 다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던졌는데 네. 공관위가 만장일치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동훈 리더십을 보여주는 아주 큰 예. 장면이라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결국은 찐윤들이 다 살아오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심 공천으로 마무리가 되는 장면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거죠.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정치 초보고 이해찬, 김부겸은 정치의 아주 네. 달인들입니다. 평생 정치하신 분들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위기 돌파력이 없을 것 같고 지금부터 펼쳐지는 당장 누굽니까 하태경 의원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거 커지면 이거 핸들링할 수 있는 힘이 있겠냐, 뭘로 어떻게 하려고 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아니 좀 하나 더 못해서 말씀드리면 그 한동훈 위원장의 동선을 보면은 그 눈에 띄는 게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 생각보다 자신이 영입을 했거나 직간접적으로 가까운 인물의 지역구에 가는 경향성이 초반에 좀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보면은 네. 그 영등포구와 양천구를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영등포 갑에 누가 있습니까? 본인이 영입에 공을 들였던 그렇죠. 김영주 의원의 김영주가. 지역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천 갑에 누가 있습니까? 구자룡 비대위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다는 것은 결국 내가 모셔온 사람들이 선거 결과가 좋아야지 이기든 지든 간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경기 고양에도 그저께 갔습니다. 네네. 근데 고양정이 어떤 지역구입니까? 김연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가 네. 비대위가 의결을 해서 취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김용태 의원을 추천을 했는데 공관위가 했지만 네. 그럼 그걸 누가 바꿨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지면 김연아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어떻게 네. 사후에 어떤 네. 그 자리를 갈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네. 이렇게 고심하고 아. 챙기는 부분이 현미경으로 들어가면 예. 있다. 아, 그러면 네.
네. 이제 그 가는 지역마다 이것은 한동훈 공천 지역구가 우선순위에 잡히고 있다. 뭐 꼭 그렇지는 모르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럼- 미세하게 어제 그제 동선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포인트가 불안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대전 유성을에 출마한 영입 인사, 네. 우리 민주당에서 영입해온 인사 그렇죠. 이상민은 생각보다 예. 지표가 안 좋은 것 안 같아요. 좋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함은경, 네. 사실 김경률 시키려다가 안 돼서 운동권 대 운동권 매치업을 다시 만들었는데 아니 운동권 심판한다면서 함은경 근데 후보가 거기도 맞아요. 지금 여론이 안 좋아요. 조사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만약에 선거를 이기더라도 예. 네가 데려온 사람 봐줬잖아. 이러면 또 한동훈 책임론이 책임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예. 우리 대통령은 잘하고 너는 못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동훈 현상이 아니라 한동훈 책임론. 그렇기 큰일 때문에 났네. 예. 이런 부분들을 본인은 눈에 밟힐 겁니다. 분명히.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마도 유력하게 본인이 다닐 때 동선을 짤 때 이런 부분들을 사후에도 네.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네. 옳았다. 한동훈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보여주려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본인이 손잡고 데리고 온 사람들 다 당선을 시켜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표가 안 좋다. 사실상 지금 위기가 벌써 감지가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동훈 현상은 없어지고 있다. 네, 뭐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러니까 결론 놓고 봐야지 현상이 있었냐 없었냐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정 부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소위 말하는 약발이라고 하는 게 네. 지금 지속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보여줬던 거는 보통 남을 비판, 그러니까 특히나 상대당에 네, 대해서 네. 세게 때리는 모습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민주당과 네. 이재명 대표. 네, 그런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그래서 심지어는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발 뉴스라든지 혹은 정부발 뉴스에 대해서는 다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네. 이번에 그 호주 대사 임명 관련해서도 본인이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당 대표 입장에서 설명하기 부적절하다. 네. 뭐 잘 모르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만 계속 피해가는 것들이 네. 이게 과연 정치 지도자로서 적절하냐라는 것들도 평가가 쌓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내부에서도 비판과 반발이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한동훈 현상을 믿고 쭉 달려가고 있는데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상 도태우 변호사는 나경원 선대본부장도 이제 사실상 부적격이라고 반대했잖아요. 얘기했죠. 부적격이라고 예. 했는데 결국 꺾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사실은 도태우 변호사가 대구에서는 먹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도권 그 표심에는 상당히 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도태우 변호사가 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역사인식 측면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5.18 그 정신을 헌법 네. 전문에 계승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네. 어떻게 보면 5.18이라는 게 뭐 자유민주화 운동을 인정하면서도 네. 북한군이 개입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이 인식틀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박근혜 탄핵 반대 세력, 네. 쉽게 얘기하면 태극기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역사인식과 거의 일치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의 강을 건너고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게 온조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데서 지지세가 나오는 것인데 이런 뭔가 비합리적인 역사의식을 지지하는 사람을 공당의 후보로 그것도 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추천했다라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민심이나 정서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대구에 갇히고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표심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전략적 오판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15일에 게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행 방문이 예정돼 있거든요. 15일 날.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여러모로 공교롭다라고 예. 하는 게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로서 더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일합을 다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의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여튼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를 조금 꺼냈다. 이럴 때 평가받았던 지점들이 있는데 네. 지금은 사실 결국 다시 이 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구나. 네.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하구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줄 경우에는 계속 이 강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죠.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의 강을 넘어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좀 이런 것 같아요. 그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지난 한 달 동안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커지고 지지율이 좀 흔들리고 하니까 우리가 선거 이겼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서야 박덕흠 후보,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의 후보인데. 당선 축하 파티를 하고 케이크에 막 불고 막 어제 저희가 이제 사진 보여내 드렸는데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벌써 이제 그
오만 프레임에 네,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지금 딱 그 이야기를 하려고 네. 했는데 결국 저는 최근 이번 주에 나왔던 장면들이 딱 오만이란 키워드로 붙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도태우, 박덕흠, 이종석 이 세 가지 키워드 자체가 사실 허리를 숙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보일 수 없는 장면들인데 지금 네. 이겼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꽤 작동하고 지금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늘 박지원 전 원장이 하는 말이 있는데 네.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드는 사람이 진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아직 한 달 남았는데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냐. 지난주에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은 다음에 국회의장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누고 진짜요?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당이 된다라고 하는 강한 자신감의 발현이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 텐데. 국민의힘이 일당될 것을 예정하고 우리 중에 누가 국회의장을 하면 좋을까 이거 벌써 뽑았어요? 네, 뭐 뽑았다는 건 아닌데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야. 22대 국회에서는 그럼 국회의장을 누가 왜냐하면 선수로 따지면 어떤 사람들이 후보군인데 예. 이 사람들은 전반기 할 수 있고 이 사람도 후반기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요. 식의 대화까지 나누는 거 보면서 네. 이게 확실히 분위기가 좀 예. 이게 잡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더 보태면 네. 박덕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검사 출신인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기준에 자격 미달하는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충북도 선관위가 또 고발도 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예. 뭐냐면은 지난번에 출판 기념회 할 때인가요? 네. 사람들 불러 마술쇼를 보여줬다는 에? 거예요. 마술? 예. 그러니까 기부행위 제한에 걸려가지고 예. 실제로 이거를 지난해 12월에 출판 기념회를 했답니다. 그리고 선거 국민들이 모인 상태였고 네. 마술 공연을 전문가 수준의 마술 공연을 무료로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선관위에서 수사 중이라는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네. 아마 당이 몰랐다면 그건 무책임한 거고요. 네. 실제로 지금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도선관위가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선을 해서 거쳐서 됐다고는 하지만 네. 그 삼선 의원이기 때문에 15% 마이너스 페널티를 감내했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한동훈이 지금까지 민주당을 향해서 쏟아냈던 여러 가지 가치 기준에는 네. 굉장히 어긋난 공천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약간 별도의 이야기인데 마술하면 사실 민경욱 전 의원이시거든요. 민경욱 전 의원이 직접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예, 옛날에 패스트트랙 때도 이제 가둬놓고 뭐 동전 맛을 보여줬다 이런 재판 직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술을 좋아합니까? 마술을 속임수 잘하시네. 아닙니까 이것도? 예, 그리고 아니 근데 사실 정우택 국회 부의장 이분도 사실은 어제 보니까 뭐 돈 봉투만 받은 게 아니에요. 뭐 소고기에 산삼주에 로얄 살루트에 아주 그냥 그 한상 차림이 화려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태우 변호사, 그다음에 박덕흠 후보 그리고 또 정우택 후보 이런 분들을 다 국민들한테 내놓고 찍어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검사 출신의 한동훈 의원 얼마나 엄격하게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다? 예? 제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의 기준이라면 이분들 다 출격시키면 안 되고 싹 다 지금 구속시켜야 돼요. 네, 그와 별건으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상당 부분 검찰이 또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여의도의 이제 파다한 걱정과 소문인데요. 네.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다시금 재보궐 자리가 꽤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검찰 정권에 대한 여의도발 불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지금 내놓는 분들이 사실상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거는 정말 유권자인 주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